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그분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분의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모두 지불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입원을 하더라도 내 보험료는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다친 것에 입원비나 치료비를 낼 때 과실 비율대로 나누는 쪽으로 보험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러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고요.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또 이런저런 바뀌는 게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MBC 스마트 라디오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질문을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재테크 네.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네 기상도, 날씨가 어떤지를 보려면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 대충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돈이 사실 굉장히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리가 조금 변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이 돈의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기상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두어 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다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그렇죠. 정기예금 만기되면 다시 정기예금 가입 안 하고 일단은 파킹 통장에다 넣어놓고 네네네. 그 돈 어떻게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식 네네. 투자를 하든 네. 뭘 하든 이자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지는 느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좀 불이 붙었던 주식시장이 급등세가 좀 주춤하고요. 약간 조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시장 금리가 조금 오를 기미도 좀 보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자금 흐름의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B2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은행권의 신용대출 급증세가 주춤해졌고요. 예. 은행 쪽으로 보면 예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예금. 아까 약간 파킹 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금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자라는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예.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1월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1월하고 비교하면 10조 원가량 빠졌고요. 예. 자신이 가진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빌려 쓰는 신용융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잔고도 최근에 감소세니까 어쨌든 간 약간 주식해서 뭔가 좀 돈이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빠져나간 돈들은 일단 그러면 그냥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네. 대부분은 네. 혹시 어디로 좀 늘어나는 쪽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구불 예금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건 예금 그다음에는 통장이고. 이제 직접 투자보다 조금 불안하니까 간접 투자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라는 얘기는 펀드를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 거의 근 3년 동안 공모 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일반인들에게 그 상품을 열어놓고 자금 투자를 받는 공모 펀드 시장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자금 유출 상황이었습니다. 쪼그라들었죠. 네, 예. 계속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내가 굴리는 게 펀드 매니저가 굴리는 것보다 더 낫네라는 걸 자꾸 확인하니까. 그리고 뭐 최근 직접 투자 바람 불 때는 정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예. 그리고 뭐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아지면 돈이 또 빠지거든요. 왜요? 그동안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원금 찾았구나 해서 빼고, 이른바 손해 봤던 분들, 예, 그런 그분들이 분들이 빠지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빼야지, 그리고 또 빠지는데 지금 1월 넘어서 2월부터는 공모 펀드 시장에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점도 있지만 아까 약간 직접 투자가 불안하신 분들이 간접 투자 시장으로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요즘은 대출도 이런저런 규제들이 좀 더 생겨서 네. 그것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금융권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하고 NH농협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35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지난달에 이게 135조 2,400억 원이었으니까 신용대출은 556억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예. 근데 반면에 주식시장 말고
가계 대출 쪽 전체로 보면 가계 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예. 부동산 관련 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게 아마 전세자금 대출 늘어나는 맞습니다. 걸 거예요. 최근 네네. 1, 2년간 부동산 대출 늘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여러 가지 규제는 하고 있지만 예. 뭐 전세자금 워낙 전세도 많이 올랐고 전세는 계속해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이 2조 491억 원으로 지난달에 이제 가장 많이 는 것으로 보여서 한 달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쪽은 여전히 증가, 아까 말씀 신용 대출은 줄고 이쪽 부동산 대출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돈이 좀 있으면 그걸로 전세금하고 모자라는 것만 요즘은 대출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네, 요즘은 여윳돈이 있어도 전세 들어갈 때는 전세 대출 가득 받고 거기서 혹시 모자라면 내 돈으로 넣고 지금, 남는 돈으로는 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금리 대출 상황이 받을 워낙 필요 좋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이왕 뭐 자금을 빌릴 수 있다면 최대한 빌려서 전세 자금 수요도 채우고 그 외에 나머지 자금 가지고 다른 걸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 특히 전세 대출이. 네, 그렇습니다. 자금 흐름은 이렇고 뭐에 투자하면 돈 됩니까? 이거는 뭐 아직은 잘 모르는 거고.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다만, 이해하고요. 예. 예. 다만 이렇게 자금이 움직이는 걸 보면 위험성을 감지한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자산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안정적으로 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예. 다양한 분야에 조금 나눠 놓으시는 게 위험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채권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시중 금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 투자를 빚내서 하셨던 커다란 투자자들 중에는 손해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뭐 거기서 깨진 돈 주식 팔아서 넣고 뭐 이런 복잡한 거 하는 분들이 요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다른 소식 하나 보죠. 미국에서는 초부유층 그러니까 자산이 아주 많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업 없어도 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좀 더 물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군요. 미국 민주당이 순자산이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560억 원 이상의 초부유층에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얼마나요? 그 3%의 세율을 추가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예. 초부유세법이라고 지금 달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후에 예. 그 빈부의 격차가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많은 분들은 자산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거는 자산의 3%를 내라는 거니까 네네, 재산이 1,000억 있는 분은 1년에 30억씩 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법안이긴 한데 예. 여론은 사실 지금 여기에 좀 찬성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부유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일단은 발의니까 통과될 수 있느냐 그럴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태평양 건너서 넘어오겠네요. 이런 목소리들이. 뭐 어느 나라나 사실은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뒤에 국가의 재정 문제도 살짝 들어 있어요. 미국은 뭐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방법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SF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올해 여름부터는 또 달라지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이미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좀 알아보려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 달라지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 조금만 다쳐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앞으로 과잉 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의 과실만큼 의료비를 각각 부담하도록 이제 개선을 검토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사고가 나서 다치면 내가 다친 거는 상대방 보험사가 다 다 주고. 치료비 내주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거는 내 보험사가 다 치료비 내고. 네, 한쪽이 100% 과실이 아니라면 네.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일단은 나눠서. 일단은 상대방 쪽에서 다 주는 겁니다. 근데 대물 사고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과실 비율만큼 상계를 했는데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줄 수가 없다. 이런 예. 식이었죠. 예. 그런데 대인 사고, 대인 배상에서 치료비만큼은 과실과 상관없이 다 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였고 예. 과실 비율은 9대 1 정도 나왔다. 네, 그런데 가해자인 저 친구가 더 많이 다쳤다. 이상하게. 그거는 내 보험사에서 이상하게도 다 물어줬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내 보험사가 해서 다 물어주니 내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는. 네, 그렇다 상황이었나 보니까 봐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보험료가 많이 지급됐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비례해서 완벽하게 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실이 뭐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어쨌든 내 수리비에 대한 부분만큼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손해 보는 부분. 그러니까 그 손해 보는 부분을 완벽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대인 배상에서 네. 좀 속된 말로 퉁치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과잉 그런 진료를 것도 있고. 예, 그게 실제로 보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과실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네. 치료비 청구율이 더 높더라, 금액도 더 많더라. 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내가 다친 거는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을 다 내주니까 주니까요. 예, 내가 좀 오래오래 있더라도 네. 뭐 나랑은 관계 없는 거네?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건 예를 들면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든 1000만 원이 나왔든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제 대인 사고냐 대물 사고냐 예. 그리고 가격 건수가 얼마냐 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지 뭐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이 할증되고 1000만 원이 지급됐으면 뭐 100만 원이 할증되고 이런 식으로 비례하지는 그건 않습니다. 않는다. 네. 어느 정도 이상만 넘어가면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됐느냐 안 됐냐 유무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라는 게 뭐 300만 원 이 정도 느낌입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인 사고는 유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유무라면 대인 배상의 유무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조금이라도 다쳐서 치료비가 10,000원이라도 지급이 됐다면 이건 대인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알겠어요.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상대방 치료비가 뭐 50만 원 나갔든 네, 5만 원 나갔든 5만 원 나갔든 5천만 원이 나갔든 네네. 별로 보험료 그렇습니다. 할증에는 그것도 좀 이상한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음. 내 치료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치료비까지 물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가 10% 과실이고 예. 뭐 B가 90% 과실이다. 그런데 A의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A 과실이 10%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90%만큼 9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A의 돈으로 10%인 10만 원은 부담을 하게끔 한다. A의 보험사에서 예, 그런 겁니다. 바뀐 거를 그럼 정리하면 앞으로는 내가 다친 거는 네. 종전에는 다 상대방 보험사가 해줬는데 네,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그렇죠. 앞으로는 내 과실 비율만큼은 내 보험사에서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바꾼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가 사흘을 누워 있든 그렇죠. 30일을 누워 있든 네, 기왕 그 할증된 건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하루도 안 누워 있으면 몰라도 아예 치료를 안 받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네. 경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뭐냐면 교통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1에서 14등급까지 나눕니다. 1이 예. 1등급이 가장 크게 다친 거고 14등급이 가장 경미하게 다친 건데 예. 그중에 1에서 11등급을 중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12에서 12, 13, 14 요 세 가지 등급은 경상 환자로 보는데 요 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등급이면 어느 정도 다친 거냐면 뭐 골절도 없고 염좌도 없는 엄살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보험회사는 이런 거 정도는 치료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진짜 아픈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과실 사고보다 경상 환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예. 치료비 청구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알아두셔야 될 한데- 게 예, 말씀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피해자로 누워가지고 10% 과실 때문에 10%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자동차 보험에 보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라고 해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요 특약이 있어요. 나 다칠 때 보험료 내준. 그렇죠. 보험금 거기- 내주는. 그렇죠. 예. 그 특약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실제로 내가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손보험은 자동차 사고 안 되잖아요라고 알고 계신데 다들 안 되는 이유가 약관에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중 보상만 안 해준다 뿐이지. 그렇죠. 예.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본인 부담 비율이 발생을 하고 내가 실제로 돈을 내야 된다면 그건 또 실손보험에다 청구를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는데 네. 내 돈 현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비율이 잡혔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잡혔기 때문에 그거야 내 보험사가 내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예. 보험을 어디에서 이 지급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신체 사고 특약에서 넣느냐 아니면 뭐 자기 자동차 상해에서 넣느냐인데 뭐 한도를 초과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혹시나 발생을 하면 실제로 그래서 현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돈 나가는 건 없지만 재미있겠네요. 나는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했으면 어쨌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없죠. 내가 다쳤을 때 둘 네. 중에 어떤 보험사가 내줄지는 보험사 직원분들끼리 알아서 상의하세요 하고 나오면 되지만 예. 누가 낼까 궁금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느냐고 여쭤봤더니 네. 자동차 보험금 나가는 거 좀 줄이려고 치료비 나가는 거 좀 줄이려고 한다는 건데 네. 이 줄어들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보험연구원에서도 나온 부분이었어요. 이런 예. 것 때문에 과잉 진료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무과실 사고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아주 경증 환자도 이 치료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한다라는 거라서 실제로 시행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예. 이게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치면 과실 비율 따지잖아요. 예. 그런데 왜 뒷목 잡고 나오고 왜 그 엄살을 부리냐면 네. 이제 습관성으로 그런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 예.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과실 비율이 뭐 7대3, 8대2라고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피해자는. 그만큼도 내가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저 차가 와서 잘못된 건데 들이받은 건데. 신경 쓴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과실 비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병원비라도 다시 보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억울한 부분. 알아눕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가해자 쪽이 7대3이든 6대4든 8대2든 가해자 보험사가 다 물어주는 걸로. 그러면 네. 보험금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차피 사고 나면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니까. 그렇죠. 모든 사고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1년 총액은 같을 거라고요. 똑같겠죠. 결국은. 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건 없지만 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으니 그런 과잉 진료는 안 과잉 받을 진료는 것이다.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억울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서라도 더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나는 피해자였는데도 괜히 내 돈 나가고 보험료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일리 있죠. 예. 좀 어디 좀 가서 전해주세요. 그렇게 좀 바꿔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허술한 경우가 많을 테니까 또 허점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겠죠. 네. 네. 실손보험제도 바뀌는 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건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이 출시됩니다. 이른바 4세대 실손인데요. 크게 나올 특징은 뭐냐면 예. 자동차 보험처럼 이것도 보험금을 타는 만큼 할증을 시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기존에는 뭐 많이 안 타가시면 보험금을 청구 안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 있었는데 할증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는 거는 이 사람의 과실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보험료를 차등제로 걷겠다. 그런데 그 차등제가 또 특이한 부분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 있죠. 우리가 이거 보험 적용돼요 안 돼요라고 병원에 물어볼 때 예. 이 비급여라는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음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네. 적게 타면 오히려 또 할인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산전특례 대상자하고 또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는 제외를 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비급여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받으면 예. 할증을 하겠다는 거고 당장에 또 할증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입 후에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는 3년 이후부터 할인과 할증에 대해서 이 차등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실손 같은 경우는 주계약과 또 비급여 특약을 이제 비급여 특약 중에 세 가지, 뭐 마늘 주사라고 하는 비급여 주사, 뭐 MRI, 도수 치료 요 세 가지만 특약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올 4세대 실손은 주계약이 급여, 특약은 완전 비급여 이렇게 예. 나눠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이야 뭐 그때 그 혜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지금 가입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영양제나 이런 거 맞거나 도수치료 받거나 하려면 별도 특약을 가입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거 올해 여름부터요? 7월 1일부터입니다. 바뀌는 거는 그 이후에 가입하는 건 별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그런 네. 거 자주 받으면 할증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그 차이가 있다. 예. 점점 더 자동차 보험처럼 바뀌네요. 자동차 보험처럼 바뀌고 이 보장도 사실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도 줄어듭니다. 지금 뭐 80% 정도까지 해주잖아요. 예. 이것도 7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보험 가입한 분은 이제 이 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안 갈아탈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5년 주기로 재가입이 되는 실손은 예. 이걸로 자동 전환이 되고요. 15년 후에. 아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니라 뭐 5년 단위로 그 재계약 주기를 바꾼대요. 그렇게 예. 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보험이 나오면 5세대, 6세대가 30년 후에는 결국은 전 국민이 다 똑같은 거 가입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최근에 보험 상품 바뀌는 것들 중요한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